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대체 휴일이 있지만, 내가 이제 동영상을 3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씩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분포에서 데이터 분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포에서 가운데 지점을 나타내는 그런 측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은 굉장히 드물게 쓴다고 그랬죠. 자, 그 3가지를 배웠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절사평균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3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그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분포 형태에 따라서 한번 오늘은 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분포가 가운데가 도수가 많은 우리가 히스토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값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의 그 분포. 이거는 이제 좌우 대칭이고요. 이걸 마운드 쉐입이라고 그러죠. 이게 둥근 봉우리 같은 그런 모양의 좌우 대칭 모양. 이런 상황에서는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위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나 한번 보는데 이 좌우 대칭이고 가운데가 둥근 그런 형태의 분포에서는 이 3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모드죠. 모드는 제일 도수가 많은 거니까 꼭대기가 제일 높은 거, 높이가 제일 높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모드가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미디언. 미디언은 뭐냐면 이 안에의 면적이 그게 하나하나의 자료가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하고 큰 거, 이 작은 쪽하고 이 큰 쪽하고 거기에서 이제 개수만 헤아려서 제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에서 보면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의 2등분이 2등분 되는 점이 바로 미디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우 대칭이면 이 가운데가 양쪽으로 면적이 여기하고 이쪽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미디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밑에 면에 어디를 그 중심으로 받쳐야 이게 밸런스를 이루냐, 대칭을 그러니까 안 기울어지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를 받쳐야 안 넘어가냐. 그런데 이거는 양쪽으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요 가운데다가 여기 받치면 어느 쪽으로도 안 넘어가겠죠. 이게 저울이라면. 그래서 이제 민도 똑같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미디언, 민이 같은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이는 skewed left, 왼쪽으로 완만하게 되는,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에서는 이제 또 이 3가지가 어떻게 되나, 3가지 측도가.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모드라고 그랬죠. 모드는 도수가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높이는 도수니까 값은 이 x축에 있는 거가 이게 자료의 값이죠. 그래서 모드는 요 값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면적의 2등분을 나타내는 미디언. 자, 요 그림에서 면적의 2등분은 모드를 중심으로 양쪽을 보면 이쪽하고 이쪽을 보면
면적이 절대로 안 똑같죠. 오른쪽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언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면적이 똑같은 지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디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면적하고 왼쪽에 있는 면적이 같은 그런 지점을 갖다가 요거를 미디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 민. 자, 민은 무게중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거리가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멘트 계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멘트는 거리 곱하기 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라고 한다면 도수 데이터가 쌓여 있는 정도죠. 그래서 거리가 긴 쪽으로 이제 중앙값에서 보면 여기다가 만약 이제 무게를 이렇게 받치면 그러면 기울어지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기울어지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쪽으로 거리가 길어서 모멘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밸런스를 이루려면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미디엄보다는 왼쪽으로 또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미니 요 값이 되겠습니다. 미니. 그래서 순서가 모드가 제일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언이 약간 왼쪽, 미니 더 왼쪽. 이런 형태로 이 세 가지 가운데를 나타내는 값이 위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skewed right 그래프, 오른쪽이 완만한 그런 그래프, 그런 히스토그램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반대가 되겠죠.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드는 높이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이게 모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보다는 미디언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죠. 왜냐하면 모드를 중심으로 하면 왼쪽하고 오른쪽 면적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미디언이 될 거고요. 미디언을 중심으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면적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는 이 미디언을 받치면 거리가 긴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밸런스를 이루게 하려면 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드가 제일 왼쪽,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에 미디언, 더 오른쪽에 민이 위치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포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민과 미디언, 그 다음에 모드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살펴볼 수가. 자, 여기에서 이제 책에 가중평균이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심을 나타내는 책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걸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동의 측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몰려 있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나 이제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변동, 이거는 데이터가 컸다 작았다 하는 거, 이걸 변동이라고 그러죠. 자, 그 변동의 측도로 범위라는 게 있고요.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가운데를 나타내는 측도하고 이렇게 퍼짐을 나타내는 측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하나의 정리가 최비셰프 정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험적 법칙인데 우리는 주로 경험적 법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에는 최비셰프 정리를 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경험적 법칙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변동의 측도로 제일 먼저 가장 쉬운 범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range. 가장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최대하고 최소값의 차이, 범위. 우리가 이제 최소하고 최대 그 거리,
갖다가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형 제과점에서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상자로 주문한다. 상자의 평균 무게는 660g을 가정한다. 두 공급자로부터 랜덤으로 표본을 뽑아 무게를 재었다. 660g이라고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보는 거죠. 자, 공급자 1은 510, 660, 660, 660, 810이고요. 공급자 2는 510, 570, 600, 810, 810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컸다 작았다 해요? 제가 볼 때는 공급자 2가 조금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도 어쨌든 한번 보기는 보죠. 자, 공급자별로 범위를 구하시오. 범위는 그냥 가장 간단한 측도로 최대 빼기 최소인데 여기 보니까 공급자 2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은데도 범위는 똑같네요. 왜냐하면 최소하고 최대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공급자 1은 최대값이 810이고요. 이게 최대, 이게 크기 순으로 늘어나서 보기가 쉽죠. 그다음에 최소는 510. 그래서 810에서 510 빼니까 범위가 300이 되겠습니다. 공급자 2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는 810. 이게 크기 순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다음에 최소는 510.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300이 되네요. 그래서 범위를 보면 이 두 공급자의 그 변동은 데이터 그 이제 무게의 변동은 같게 나타나 있네요. 그죠? 자, 평균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두 공급자 모두 평균 구하니까 660이 나온대요. 이건 평균은 이거 5개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눈 거죠. 요 두 번째 것도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평균이 똑같네요. 자, 두 공급자의 변동은 같은가? 적어도 그 저기 이 범위 면에서 보면 이제 변동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컸다 작았다 하는 것이 이게 공급자 1이 좀 작죠. 왜냐하면 최소값은 똑같은데 최대값은 여기가 810이 하나인데 여기는 810이 두 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2가 조금 더 큰 것들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을 보면 공급자 2가 좀 큰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범위라는 측도 면에서 볼 때는 죄송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번은 공급자 1의 변동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범위는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간단한 측도고요. 우리가 캘큘레이터도 필요 없이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그 변동을 잘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거보다 훨씬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런 측도라고 할 수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산은 영어로 variance. 여기에 이제 이게 동사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vary.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이제 그런 거를 측정하는 측도예요. 이것도 이제 통계 전문 용어입니다. 변동은 일반적인 용어고요. 그거는 variation 이래서 이제 일반적인 용어고 variance 하면은 이건 통계 용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중앙을 나타내는 측도에서도 mean은 통계 용어고요. average 같은 속성이지만 average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 용어하고 조금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는 거는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지만 사용은 표준 편차를 주로 씁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만든 변동의 측도이다. 다시 말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어떤 거를 쓰냐면 우리 데이터 x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가 x1, x2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x1, x2, xn이라고 나타내면 이 데이터를 평균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써가지고 이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눴죠. 그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데이터 대신에 뭘 쓰냐면 x1에서 평균 빼고 이렇게 나타내죠. x1 대신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2 대신에 x2 빼기 x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또 이제 제일 마지막 요 데이터 같으면 xn에서 x바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값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평균을 뺀 값.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대신. 이게 이제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평균도 모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여기서도 모집단의 분산, 이걸 모분산이라고 그래요. 모분산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을 구분해서 기호로 나타냅니다. 모집단의 분산은 이런 식으로 시그마 제곱 히라버를 쓴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집단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불확실한 그런 전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히라버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곱 우리가 이제 시그마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썼던 이런 덧셈 하는 시그마도 똑같이 발음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시그마 제곱 요렇게 용어를 씁니다. 똑같이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차이,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평균을 뺀 여기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모집단 평균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요것들을 이 거리들을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서 만든 건데 어떻게 하냐? 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그냥 이 거리들을 그냥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들을 그냥 더하면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니까 다 합하면 아무리 거리가 길어도 합하면 0이 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전부 이제 공식이 그렇게 되거든요.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요거를 갖다가 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 거리는 절대치를 써서 거리를 우리가 구했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치를 쓰고자 하는데 절대치를 쓰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그 측도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절대치에 대한 얘기가 이게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나눠서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그 측도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절대치 대신에 절대치하고 성질이 비슷한 우리가 제곱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곱을 사용하면 뭐가 안 좋아요? 거리가 큰 거는 이게 제곱이 돼버리니까 훨씬 더 확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거리가 큰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절대치보다는 훨씬 더 연구하기가 쉬우니까 제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한 개당 얼마 꼴이냐 그래서 n으로 나눈 거죠. 그게 시그마 제곱이에요. 자, 이 시그마 제곱을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편셈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개해가지고 조금 이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마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xi 빼기 뮤의 가로제곱, 요거는 이렇게 쉽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xi 제곱 마이너스 2뮤 xi 플러스 뮤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는 1에서 대문자 n까지 우리가 앞에서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i 제곱에다가 2뮤, 뮤는 평균이니까 값이 하나밖에 없고 그 i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 나머지는 x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뮤 제곱하고 시그마 여기 1 있죠.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시그마 xi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뮤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뮤를 요 뮤는 2배 여기 뮤 계산이 n분의 1 시그마 xi 이렇게 계산했죠. 자, 그랬는데 여기 또 시그마 xi가 또 있으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n분의 1 시그마 xi 이게 제곱이 되고요. 이게 뮤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이 뭐예요? 시그마 1이 요 시그마 1은 이거는 i 콜 1에서 대문자 n까지 1을 갖다가 몇 개를 더하는 거죠? 빅 n개 더해주는 거죠. 2를 그만큼 더해주면 뭐가 돼요? n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는 n가 돼. n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n 제곱분의 1이고 이게 n이고, 그러면 똑같이 n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xi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배의 이만큼이고, 요거는 요거 하나 없어지고 똑같이 요런 형태가 되거든요. 요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이번에 n 시그마 xi 가로제곱 플러스 이거는 n분의 1 시그마 xi 가로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플러스 3배, 그러니까 여기서 xi 제곱 마이너스 3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체계처럼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됩니다. 여기 앞에 이제 n분의 1 하는 거죠. 여기 앞에 n분의 1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간편셈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혹시 평균이 정수가 아니고 막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 일일이 데이터에서 소수점 있는 거를 빼면 그 계산들이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소수점이 돼가지고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데이터들을 그냥 활용을 하는, 그냥 그 소수점 없는 데이터, 원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평균이 소수점이 나올 때, 그럴 때 유용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에 그 평균이 소수점 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죠. 잘못한다기보다는 억지로 계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만약 평균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솔점이 없는 그런 숫자. 그건 아마 시험에만 나올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평균을 뺀 요 차이 갖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산 얘기를 했고요.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떤 거냐? 이 분산을 루트 시킨 거예요. 스퀘어 루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이게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은 안에 시그마 제곱 계산한 거는 똑같고요. 거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준 편차를 사용하냐? 분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표준 편차를 사용하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데이터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냥 개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의 데이터다. 여러분도 한 10명 있어요. 10명에 대한 키 데이터가 어떤 사람은 165, 어떤 사람은 175, 어떤 사람은 1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단위가 뭐예요? 우리가 키는 센티미터죠. 자, 그런데 그걸 다 더해가지고 n개로 5개, 우리가 5개 데이터가 있으면 5개로 나누면 그 평균의 그 단위는 뭐냐면 본래 데이터의 단위인 센티미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요 데이터를 평균을 빼갖고 제곱을 한단 말이에요. 제곱을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단위도 제곱이 되죠. 그래서 그 제곱이 된 단위를 그냥 개수로 n분의 1로 나눠주면 이 시그마 제곱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본래 데이터 단위의 제곱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키의 데이터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키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를 갖다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데 키의 평균은 175cm고 키의 분산은 예를 들어서 30제곱센치입니다. 그럼 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가 키를 얘기해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안 쓰는 거예요. 표준편차를 쓰는 거죠. 그래서 표준편차의 단위는 이제 그런 분산의 단위를 원래 데이터의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스퀘어 루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의 표준편차를 구하면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의 단위인 센티미터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표준편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고를 할 때 여기에 있는 5명의 키의 평균은 173cm고 이때 표준 편차는 5cm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가 일치가 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표준 편차를 쓰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표본의 분산은 우리가 이제 S제곱으로 나타내요. S제곱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여기서는 S제곱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하나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X에서 우리가 평균을 뺀 이제 그거를 쓴다는 거는 똑같죠. 우리가 이제 X1, X2 이렇게 이런 데이터에 이거 대신에 여기에서 평균을 빼서 이렇게 각각 데이터 대신에 이렇게 평균 뺀 데이터 이런 거를 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분산 모집단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거를 갖다 다 제곱을 해가지고 이건 거리 개념을 쓰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앞에 모집단의 경우는 n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n-1로 나눕니다.
n-1.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되기가 쉬운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제 s제곱은 n우가 아니라 이거는 n-1로. 예, 그래서 시그마 xi 빼기 x바의 가로 제곱. 자, 이렇게 써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왜 n-1로 나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소위 통계학에서 어려운 개념이에요. n-1을 자유도라고 그러거든요. 자유도. 그래서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학자가 붙인 이름일 수 있는데요. 이제 자유의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여기에서 이제 각각 그러니까 그 평균을 뺀 값을 썼잖아요. 이렇게 평균을 뺀 값. 데이터 대신에 x1, x2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대신에 이렇게 평균을 뺀 거. 이 데이터를 대신 썼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n개가 있는데 n개가 아니라 n-1개밖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데이터들을 이 xi 빼기 x바들 요거를 갖다 다 더하면 이게 이제 다 더하면 이 값들을 전부 n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되거든요. 이건 편차합. 이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는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xi 빼기 여기는 x바 시그마 1 여기에 이제 곱하기 1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xi고 이거는 아까도 봤듯이 xi가 뭐예요? n분의 1 시그마 xi고 이게 x바고 시그마 1은 이게 이제 여기는 n까지 소문자 n만큼 계속 더해 가니까 이게 n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지워지죠. 그래서 요거는 0이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 합은 0이에요. 0. 그래서 이게 합이 항상 이걸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n-1개가 정해지면 n-1개의 데이터가 정해지면 이 n번째 거는 자동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n-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소위 자유도라고 하면서 이게 더했는데 n개를 더했는데 이거는 n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n-1개 가치가 있다. 그래서 n-1로 나눠준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특히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냐면 이 S제곱은 우리가 분산을 이게 목적이 이 분산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S제곱은 우리가 뭐 때문에 쓰냐면 시그마 제곱을 알려고 S제곱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 제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자유도 개념이 없을 때는 S제곱을 n으로 나눠서 써요. 처음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통계 초창기에는 그랬더니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항상 시그마 제곱보다는 조금 작은 값으로 추측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찾아본 결과 결국 이 자유도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n-1로 나누면 조금 커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밑바탕에 깔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은요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앞에서 시그마 제곱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안쪽 x바가
정수가 아니고 정수로 딱 떨어지질 않고 소수점이 많이 나오면 이제 그런 소수점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을 원 데이터들을 최소한 소수점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게 S제곱을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죠. 이게 이제 반올림에라 때문에 조금씩 값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도 똑같은 식으로 이 분산을 표본 분산을 스퀘어 루트 하면 이거를 루트 시키면 이게 S가 그래서 표준 편차 이것도 역시 단위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간편셈 이렇게 간편셈 요거는 이제 그 평균이 정수가 아니고 소수점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동을 나타내는 척도의 범위,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얘기를 했고요. 분산 표준 편차에서는 모집단을 나타내는 모분산, 그 다음 표본을 나타내는 표본 분산, 또 표준 편차에서는 모집단을 나타내는 모집단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근데 표본은 항상 모집단의 값을 추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표본에 대한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예제 6번은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예제로 보였네요. 다음은 하이브리드 A라는 장미 품종의 랜덤 표본을 뽑아 절정기의 꽃의 직경을 측정한 자료이다.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우선 항상 그 분산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의 차이이기 때문에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했어요.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 6으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15로 딱 떨어졌네요.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하게 됐죠? 딱 떨어지면 그 앞에 공식,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뺀 그거를 쓰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평균으로 뺀 거 요 값을 계산해서 쓰는 게 좋죠. 그죠? 자, 평균이 15니까 15를 빼면 마이너스 10, 이건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이건 5, 여기는 10, 10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뺀 값이 훨씬 본래 데이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할 수 있어요. 더 작은 값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제곱 100이 되고 이거는 그 부호가 다 없어지는 거죠. 전부 다 부호는 이제 평균으로부터 거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분산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되죠. 개수가 지금 데이터가 6개예요. 6개인데 나누기 6이 아니고 5로 하는 거죠. 5로. 그죠? 5로 하는 거죠. 5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해보면 87.5고 자, 이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직경이 아마 여기가 미리인 것 같아. 미리. 그죠? 꽃의 직경이니까 미리일 텐데 그러니까 이 분산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곱미리가 되겠죠? 여기 단위가 제곱미리. 거기에 비해서 표준 편차. 이거는 이제 이거 루트 시켜서 루트 87.5 해가지고 9.35가 되면 이건 단위가 본래 데이터의 단위인 미리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단위가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자 이제 다음번 유도된 연습 문제 3번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마칠게요. 자, 다음은 하이브리드 B라는 장미 품종의 랜덤 표본을 뽑아 절정기의 꽃의 직경을 측정한 자료이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B이고 여기는 하이브리드 A가 됐네요. 자, 보면 여기는 6개, 여기도 똑같이 6개고요.
우선 평균 구해보면 평균은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거니까 해보면 여기도 똑같이 앞에 거하고 똑같이 나오네요. 15가 나오네요. 자, 이것도 정수니까 그냥 빼는 거죠. 그냥 빼갖고 계산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이제 정수인데 이제 그 간편세 펼쳐서 계산하는 것에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계산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수로 나오면 앞에서처럼 x에서 x바 뺀 데이터 갖고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각각 제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예제를 보이기 위해서 요걸 갖다 다 더했어요. 요걸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그냥 썸 얼마예요? 그냥 시그마 한 것이 90이죠. 그래서 이 90을 제곱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데이터 개수로 나눕니다. 자, 계산이 이렇게 되죠. 서메이션 xi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서메이션 xi 가로 제곱. 자, 요거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뭘로 나눠요? 요거를 요 전체 한 거를 표본이니까 표본은 n-1로 나누는 거죠. 자, n-1은 여기서 5가 되죠. 5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10이 나왔네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여기는 거의 데이터들이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변동이 훨씬 적죠. 자, 그리고 요거는 표준 편차는 요걸 스퀘어 루트 10을 스퀘어 루트해서 3.16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과가 앞에 그 예제 6하고 그 다음에 예제 6 그 다음에 유도된 연습 문제 3번 해서 보면 하이브리드 A라는 꽃은 평균이 15 여기도 똑같이 B도 15인데 표준 편차가 위에는 9.35고 밑에는 3.16이니까 하이브리드 A가 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훨씬 더 그 편차가 큰 거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B가 A보다 변동이 작고요. A가 크죠. 그래서 꽃들의 직경의 차이가 B가 적게 나는 거죠. 적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중심의 데이터들이 중심값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표준 편차가 큰 거는 중심으로부터 어떤 거는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컸다 작았다 하는 거죠. 컸다 작았다 하는 거.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변동에 대한 얘기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변동 계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